밤중에 극심한 가려움 때문에 자다가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긁고 또 긁다가 피부가 상처나고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부 문제나 일시적인 반응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러한 가려움이 피부 자체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비누나 세제가 원인일 거라고 여기며 안심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유 없는 가려움입니다. 그것도 특정 부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국과 미국에서 노인 건강을 돌보아 온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지켜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가려움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 증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가려움이 나타나는 신체의 세 부위가 어떤 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바로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목덜미와 어깨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간지럽고 긁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가려움은 특히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목덜미는 머리카락이나 옷깃이 자주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땀과 피지로 인해 자극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저절로 이 부위를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간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게 되고 그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여 알 수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수 씨는 65살에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퇴직 후 불면증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밤 목덜미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베개나 이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례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목덜미와 어깨 윗부분이 가렵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반응일 수도 있지만 간 건강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를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종아리와 발목이 심하게 간지러워지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덜미 가려움처럼 특정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몇 주,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다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만약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이 부위가 따갑고 가려워져서 밤잠을 설치게 된다면 단순한 건조함이나 옥감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환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반복적인 가려움은 종종 정맥순환장애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정맥벽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중력에 의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게 되고 그 속에 포함된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당뇨병 초기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다리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피부는 쉽게 갈라지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으며 가려움증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연 할머니는 70살이 되던 해에 밤마다 종아리를 긁다가 피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단순한 피부염으로 진단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데 더디었고 그 사이에 몸속에서는 조용한 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리의 가려움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위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역시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가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었다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강한 가려움은 조금 더 복잡하고 무서운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말단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밤마다 손발바닥이 불에 댄 듯이 가렵고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라면 우리는 반드시 간 건강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 기관으로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독소들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결국 피부로 스며들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신경이 예민한 부위에는 이 독소들이 몰려들며 일반적인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극심한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지훈 씨는 60살의 자영업자로 최근 몇 달 동안 밤이면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따갑고 간지러워져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비누나 세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담즙 정체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음식을 짜게 먹고 야근 후 술을 자주 마셨기 때문에 간이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바닥과 발바닥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비상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심해지는 시간이 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간 기능이 더 떨어지고 그 결과 독소가 더욱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 기능이 더 악화되면 피부와 눈이 누렇게 변하고 소변 색깔이 짙어지며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간은 조기에 발견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넓고도 무서운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가려움이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의학적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신 가려움에 숨겨진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이제는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증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려움이 훨씬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며 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몸속 어딘가에서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 가려움은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간이 손상되면 담즙산과 히스타민 같은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들이 온몸의 피부를 자극하며 지속적인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도 노폐물이 몸속에 축적되어 피부 아래의 신경말단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상태는 밤에 더욱 심해지며 가려움이 고통의 형태로 바뀌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혈액질환도 전신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혈액 관련 질환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독소를 분비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전신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려움 외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수 어르신은 75살로 평생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 전체가 이유 없이 간지럽고 아무리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느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자가 치료로 버티던 중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어두워지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 간 기능 저하와 초기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이미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듣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전신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종합 혈액 검사와 간 신장 기능 검사, 필요시 영상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인지 아니면 위험한 경고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가려움은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단순한 일시적 가려움과 몸속에서 보내는 위급한 경고 신호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별의 기준을 아는 것이야말로 조기에 몸의 이상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려움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 아니면 몇 주 이상 계속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단순한 피부 가려움은 며칠 안에 호전되지만 내부 장기에서 기인한 가려움은 특별한 치료 없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몇 주 사이에 생활 환경이나 사용하는 제품이 바뀌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 로션, 음식 또는 복용 중인 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거해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더 깊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도 전신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철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갑상선이 과하거나 부족하게 작동할 경우 체온 조절과 대사에 이상이 생기며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더 가려운지, 어느 시간대에 증상이 심해지는지,
어떤 음식이나 습관과 연관이 있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병원을 찾았을 때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속의 염증과 독소를 줄이고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몸의 가려움이 단순한 자극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질병의 신호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몸속 염증과 독소를 줄이고 피부의 민감함을 낮추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소변이 맑고 투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되 커피나 차 대신 순수한 물을 중심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과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흰 밀가루, 정제당, 가공식품, 그리고 술이 포함됩니다. 특히 술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피부와 신경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심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항목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때마다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고 자극적인 조미료 사용을 줄이며 가능한 한 자연식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독소를 땀과 함께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집안일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가려움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는 신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조심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경고 신호는 가려움과 함께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쉽게 멍이 들거나 밤에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나는 경우, 혹은 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와 달리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짙어지거나 대변색이 지나치게 연해지는 것도 간이나 담즙계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거나 피부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눈에 띄게 건조해지는 경우에도 간, 기능 저하나 다른 내부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리가 심하게 붓고 눈꺼풀이 부어오르며 평소보다 소변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보습이나 음식 조절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 수치나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수치 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존심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루는 하루가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의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때로는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증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목덜미와 어깨 위쪽, 종아리와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 등 몸이 자주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심코 넘긴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 혈액순환의 이상 또는 혈액 질환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회복의 길도 함께 열려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의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판단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병원을 찾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보 그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밤잠을 되찾아주고 누군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들과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